청초야담을 찾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없는 은혜이옵니다. 옛날 옛적에 조선 중기 어느 가을밤 이야기입니다. 창덕궁 후원 깊숙한 곳,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작은 별궁에서 한 여인이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어요. 김상궁이라 불리던 그 여인은 왕의 총애를 받던 궁녀였습니다. 하지만 이 밤 운명은 잔혹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죠.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그 밤, 김상궁은 온몸을 적신 식은 땀과 함께 진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이불을 움켜쥐며 입술을 깨물어 신음소리조차 삼키고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는 기쁨보다는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마마, 힘을 내셔야 합니다. 곁에서 산파 노릇을 하던 늙은 궁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김상궁의 마음속에는 아이에 대한 걱정이 기쁨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 아이는 결코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존재였으니까요. 왕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 그러나 중정께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아이였죠. 그때였습니다. 작은 생명이 이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렁차고 힘찬 울음소리가 조용한 별궁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내 아이였어요. 김상궁은 젖은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가슴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이 작은 것아, 너는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구나. 김상궁은 아이를 품에 안고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났습니다. 이미 별궁 밖에서 수상한 기척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중전의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광나리, 광나리 어디 계시오? 김상궁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러자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광노인이었어요. 전직 내금의장 출신으로 김상궁과는 오래전부터 믿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광노인은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미리 대기하고 있었어요. 상궁마마. 광노인이 다가오자 김상궁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광노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간절하게 말했어요. 부디 이 아이만은 살려주소서. 그리 멀지 않은 북쪽에 치유의 마을이 있사옵니다. 하온이라 부르는 그곳에 이 아이를 맡겨주소서. 광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궁중 생활을 하며 이런 일들을 많이 봐왔던 광노인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가슴이 먹먹했어요.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소인의 목숨을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김상궁은 안심한 듯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작은 손을 한 번 더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가야, 미안하구나. 어미가 내게 줄 수 있는 건 이 목숨뿐이지만 분명히 너를 사랑해줄 사람들이 있을 거야. 광노인은 아이를 품속 깊숙이 감추고 재빨리 별궁 뒤편 담장으로 사라져갔어요. 담장을 넘나드는 솜씨가 예전 내금의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광노인이 사라진 지 채 한식경도 되지 않아 별궁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중전의 신복인 내시와 무시무시한 표정을 한 궁녀들이 들어왔어요. 중전의 명을 받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전마마의 명이시다. 내시가 차갑게 말했어요. 산모도 아이도 없었던 일로 하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김상궁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는 안전한 곳으로 떠났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편안했어요. 김상궁은 마지막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느냐? 내시가 다그쳤지만 김상궁은 이미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궁녀들이 별궁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죽었나 보구나.
핏덩어리가 죽어버렸나 보다. 내시가 혀를 차며 말했어요. 궁녀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이미 모든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생명이 세상에서 사라졌고 동시에 다른 한 생명이 새로운 운명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광노인의 품속에서 조용히 잠든 아이는 아직 이름도 없었지만 이미 첫 번째 시련을 무사히 넘긴 셈이었어요. 깊은 밤 광노인은 아이를 안고 북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치유의 마을 하온을 향해서 말이죠. 그로부터 사흘 밤낮을 걸어서 광노인은 깊은 산속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하온이라 불리는 그곳이었어요. 지도를 아무리 펼쳐봐도 나오지 않는 마을, 관직도, 세금도, 군역도 모두에서 빠진 그저 사람들끼리 조용히 살아가는 고요한 터전이었죠. 이 마을에는 특별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이를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병으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혹은 출산의 피바다에서 소중한 것들을 잃고 이곳으로 모여든 이들이었습니다.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 작은 무덤 하나씩은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광노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한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25 남짓되어 보이는 강씨 부인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강씨 부인은 광노인을 보자 고개를 들었어요. 어르신, 어디서 오셨습니까? 강씨 부인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광노인은 품속에서 조용히 잠든 아이를 꺼내 보였어요. 강씨 부인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갓난아이를 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거든요. 이 아이가 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과 2달 전 강씨 부인도 아이를 낳았었어요.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둔 사내 아이였습니다. 그 뒤로 강씨 부인의 가슴에는 마르지 않는 적과 함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남아 있었어요. 부인께서 이 아이를 키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광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씨 부인은 아이를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2 손을 내밀었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된 아이입니까? 부모를 잃은 아이입니다. 이제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예요. 광노인의 대답을 들은 강씨 부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 마른 가슴에서 다시 젖이 돌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늘이 정해놓은 일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젖이 마르지 않아서 마음이 더 고통스러웠는데 하늘이 이 아이를 보내주신 게로군요. 강씨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강씨 부인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마치 원래 그 품이 자신의 자리였던 것처럼 말이죠. 소식은 금세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강씨 부인이 아이를 데려왔다는 소문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박씨 부부도 김씨 부부도 동네 노인들도 모두 궁금해하며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이 작은 것 좀 봐라. 마을의 터줏대감인 할머니 하나가 아이를 보며 말했어요. 손주를 병으로 잃고 10년을 혼자 살아온 할머니였습니다. 이름은 뭐라 하면 좋을까요? 강씨 부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모두들 한참을 생각하더니 김씨 영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돌같이 단단하고 믿음직하게 자라라고 석이라 부르면 어떨까? 석이 좋은 이름이군요. 박씨 부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아이는 석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름을 얻은 순간부터 석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강씨 부인의 아들이자 동시에 마을 전체의 아들이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키우지 뭐. 김씨 영감의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새 아들을 전란 중에 잃고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던 안악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아이 하나면
우리 마을에 생기가 돌 거예요. 박 씨 부인도 맞장구 쳤습니다. 외동딸을 열병으로 잃고 책만 보며 지내던 선비의 아내였어요. 광노인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상궁의 마지막 부탁을 제대로 이룬 것 같았거든요. 이곳이야말로 아이가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소인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광노인이 인사를 드리자 강씨 부인이 붙잡았어요. 어르신, 하룻밤만 묵고 가시지요. 이 아이를 데려다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하지만 광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소인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제 이 아이는 부인의 아이요. 이 마을의 아이입니다. 광노인은 서기의 작은 손을 한번 어루만지고는 조용히 마을을 떠났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이죠. 자신의 임무는 끝났고 이제부터는 이 마을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씨 부인은 서기에게 첫 젖을 물렸어요. 아이는 배고팠던지 힘차게 젖을 빨았습니다. 강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서기야, 내가 우리에게 와줘서 고맙다. 강씨 부인이 속삭였어요. 그 순간 마을 전체가 조용한 기쁨에 잠겼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리움으로만 가득했던 이 마을에 드디어 새로운 희망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서기는 그렇게 하온 마을의 아들이 되었어요. 한 사람의 어머니가 아닌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로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서기에게 세상 어느 아이보다 풍요로운 사랑을 안겨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기가 하온 마을에 온 지 어느새 10해가 흘렀습니다. 갓난아이였던 서기는 이제 10살이 된 총명한 아이로 자라나 있었어요. 마을 어른들의 눈에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서기가 그저 신기하고 대견할 뿐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서기는 참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자라고 있었어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어버이 밑에서 각기 다른 것들을 배워가고 있었거든요. 마치 온 마을이 하나의 큰 집안이 된 것처럼 말이죠. 새벽이 되면 서기는 김씨 영감을 따라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김씨 영감은 전란 중 세 아들을 잃은 전직 군관이었어요. 거친 손에는 칼자국이 가득했지만 서기를 가르칠 때만큼은 한없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서기야, 칼은 남을 해치려고 쓰는 게 아니란다.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쓰는 거지. 김씨 영감이 나무칼을 들고 기본 자세를 가르쳤어요. 서기는 영감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으며 따라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놀림이 제법 눈에 띄었어요. 좋다, 아주 좋아. 우리 막내 아들 성격이 내게 닮았나 보구나. 김씨 영감이 뿌듯해하며 서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기는 영감이 말하는 막내 아들이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왠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오전이 되면 서기는 박씨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마을에서 유일한 선비였던 박씨 영감은 외동딸을 병으로 잃고 나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기가 온 후로는 다시 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서기야, 글이라는 것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란다. 내 마음이 깊어질수록 담을 수 있는 글도 깊어지는 법이지. 박씨 영감은 붓을 잡는 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쳤어요. 서기는 처음엔 붓이 말을 듣지 않아 답답해했지만 점차 글자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우리 딸이 살았다면 일이 잘했을 텐데. 박씨 영감이 가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슬픈 표정보다는 따뜻한 미소가 더 많았습니다. 서기가 있어서 다시 가르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거든요. 점심때가 되면 서기는 강씨 부인 곁에서 어버이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강씨 부인은 서기를 돌보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서기야, 어미는 항상 내 편이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야. 강씨 부인이 서기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서기는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아껴야 하는지도 함께 배워갔어요. 저녁이 되면 서기는 마을 노인들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어요. 노인들은 서기에게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었습니다. 서기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어렵단다. 겉으로 웃어도 속으로는 울고 있을 수도 있고, 화를 내도 사실은 걱정 때문일 수도 있지. 한 할머니가 서기에게 말했어요. 이 할머니는 손주를 병으로 잃고 10년을 혼자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서기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가만히 지켜보는 거야. 말보다는 행동을, 행동보다는 눈빛을 보는 게 중요하단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진짜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해. 노인들은 서기에게 조심히 말하는 법도 가르쳤어요. 함부로 말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법, 슬픔에 잠긴 사람을 위로하는 법, 화난 사람을 달래는 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서기는 이 모든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자라났어요. 무예도, 글도, 사랑도, 사람을 대하는 법도 모두 배워가면서 점점 더 깊이 있는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서기가 11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호기심이 많아진 서기는 마을 노인들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왜 모든 분들이 아이가 없으신가요? 다른 마을에는 아이들이 많다던데. 서기의 순진한 질문에 마을이 조용해졌어요. 노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김씨 영감이 입을 열었어요. 서기야, 우리는 모두 아이들을 잃었단다. 어떤 이는 병으로, 어떤 이는 전쟁으로, 어떤 이는 기근으로. 각자 사연이 있지. 서기는 그제야 왜 마을 어른들이 가끔 먼 곳을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짓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럼 저 때문에 슬프지 않으세요? 서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씨 영감이 서기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니다, 서기야. 오히려 반대지. 너 하나면 충분하단다. 우리는 너를 키우면서 우리가 잃은 아이들을 다시 키우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기쁨을 느낀단다. 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자랐을 거라고, 또 이렇게 자랐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거든. 할머니 하나가 서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기야, 너는 우리 모두의 아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너를 통해서 다시 부모가 된 거란다. 서기는 어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럼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고 잘할게요. 서기가 다짐하듯 말했어요. 어른들은 모두 웃으며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그들의 삶이 다시 의미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서기는 강씨 부인의 품에 안겨 잠들며 생각했어요. 자신은 정말 행복한 아이라고, 세상 어느 아이보다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고 말이에요. 서기가 17살이 되던 해 늦가을 하온 마을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달이 어두웠어요.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별빛마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잠결에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어요. 오랫동안 김씨 영감에게 무예를 배우면서 기른 감각이 위험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마을 어귀에서 검은 인형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궁중복색이다. 서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궁에서 온 자가
이 깊은 산골까지 찾아올 이유는 하나뿐이었거든요. 서기는 소리 없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 순간 검은 인형이 서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젊은 놈치고는 눈썰미가 제법이구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달빛에 드러난 얼굴은 40 남짓의 사내였는데 눈빛이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누구시길래 이 밤중에 남의 마을을 기웃거리십니까? 서기가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사내는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지었어요. 조정의 내밀한 자다. 중전마마의 밀명을 받고 왔지. 중전마마라. 서기의 머릿속이 번개처럼 밝아졌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왜 광노인이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왔는지, 그리고 지금 왜 이 자객이 나타났는지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17년 전 김상궁이 낳은 그 아이를 찾고 있다. 자객이 허리에서 날카로운 단검을 뽑아들었어요. 왕의 사생아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소문이 궁에 들렸거든. 하온 마을에서 말이야. 서기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나군요. 그렇다면 일이 간단해지겠구나. 자객이 칼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어디서 온 놈이 우리 서기를 위협하느냐. 우렁찬 고함 소리와 함께 김씨 영감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번득이는 검을 들고 있었어요. 곧이어 박씨 영감도 강씨 부인도 마을 어른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객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어요. 혼자서 조용히 일을 처리할 생각이었는데 마을 전체가 나선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물러서시오. 이건 왕실의 일이다. 자객이 위협적으로 말했지만 김씨 영감이 코웃음을 쳤어요. 왕실이 뭐 그리 대단하냐? 우리 서기를 건드리려면 먼저 이 늙은이부터 상대해야 할 것이야. 그렇소. 우리 아들을 해치려면 우리 모두를 먼저 해치워야 할 터이니. 마을 어른들이 하나같이 서기 앞을 막아섰어요. 자객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물러서 계세요. 서기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이것은 제가 해결할 일입니다. 서기야, 혼자서 어떻게? 강씨 부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서기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서기가 자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자객은 서기의 침착함에 살짝 당황했어요. 내 놈 무서워하지도 않느냐? 무서워할 이유가 있나요? 서기가 되물었어요. 그러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찾는 왕의 사생아는 이미 없어졌어요. 무슨 소리냐? 17년 전 그 아이는 이곳에 와서 죽었습니다. 대신 하온 마을에 서기가 태어났어요. 자객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서기가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죽이려는 왕의 피는 이미 이 땅에 스며들어 버렸거든요. 이제 온몸에는 김씨 영감의 무예가, 박씨 영감의 학문이, 강씨 부인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말장난은 그만하고 순순히 죽어라. 자객이 분노하며 서기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서기의 몸놀림은 바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번개같이 날아온 칼날을 서기는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해냈어요. 그리고는 순간적으로 자객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서기는 그 칼을 발로 차서 멀리 날려버렸어요. 당신을 상처 하나 내지 않고 되돌려 보내드리겠습니다. 서기가 자객을 놓아주며 말했어요. 자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나를 죽이지 않느냐? 죽일 이유가 없거든요. 당신은 왕의 사생아를 찾아왔지만 그런 아이는 여기에 없어요. 여기에는 하온 마을에서 자란 서기만 있을 뿐입니다. 자객은 한참을 서기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참으로 이상한 놈이구나. 궁에서 자랐다면 벌써 나를 죽였을 텐데. 다행히 저는 이곳에서 자랐어요. 서기가 마을 어른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자객은 뭔가 큰 것을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정말로 왕보다 더 왕다운 놈이로구나. 자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어요. 우리 서기 참 잘했다. 김씨 영감이 서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든든한 사내가 되었구나. 마을 어른들은 모두 서기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서기는 그런 어른들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자객이 사라진 다음 날 아침, 하온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서기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어요. 지난밤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서기야, 이제 우리가 모든 걸 알아야 할 것 같구나. 김씨 영감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가끔 꿈에서 여인 하나가 저를 안고 우는 모습을 봤어요. 서기의 말에 강씨 부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여인이 내 친어머니였을 거야.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하지만 어머니, 서기가 강씨 부인의 손을 잡았어요. 저에게는 이미 어머니가 계세요. 저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키워주신 진짜 어머니가 말이에요. 강씨 부인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기의 품에 안겨 흐느꼈어요. 우리 서기 미안하다. 어머니가 내 출신을 모르고 키웠구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 출신이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누가 저를 키웠느냐는 거죠. 박씨 영감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야, 너는 정말로 왕의 핏줄이란 말이냐?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서기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이 마을의 아들로 사는 걸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서기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기야, 그렇다면 너는 언젠가 우리를 떠나야 하는 게 아니냐? 왕궁으로 말이야. 그 질문에 마을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었거든요. 할머니. 서기가 할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제가 어디를 간다 해도 제 마음은 언제나 여기에 있을 거예요. 이곳이 제 진짜 고향이니까요. 하지만 왕궁에서 부른다고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서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약한 자를 돕고 옳은 일을 하며 사는 거 말이에요. 김씨 영감이 서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맞다.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우리가 키운 서기니까. 맞아요, 맞아요. 다른 어른들도 하나둘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 서기는 누구보다 착하고 의젓한 아이야. 왕의 핏줄이든 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때 한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서기야, 어젯밤 그 자객 말로는 또 다른 자들이 올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저에게는 여러분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으니까요. 서기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무예도, 학문도, 사람 다루는 법도 모두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법도 배웠고요. 강씨 부인이 서기를 꽉 안았어요. 우리 서기 정말 든든하구나. 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 저야말로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훌륭한 어른들의 아들이 되어서 말이에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서기를 위한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오히려 서기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진 것이었습니다. 서기야, 내가 누구든 상관없다. 박씨 영감이 술잔을 들며 말했어요. 너는 우리가 키운 아들이고 우리는 너를 키우며 다시 살 의미를 찾았단다. 그래, 맞아.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시 행복해졌어. 김씨 영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통이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내 마음은 이미 우리와 하나가 되어 있잖아. 서기는 어른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런 사랑을 받으며 자란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서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왕궁에서 자란 사람들은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보다 더 소중한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진짜 가족이요.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해주는 진짜 가족 말이에요. 그 말에 모든 어른들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서기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서기는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핏줄인지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누가 자신을 키웠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였습니다. 그리고 서기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서기가 18살이 되던 해봄 하온 마을에 또 다른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객이 아니었어요. 화려한 궁중 복색을 입은 내시와 호위 무사들이었습니다. 하온 마을에 사는 서기라는 자를 찾고 있어. 내시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서기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서기입니다. 내시는 서기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연 왕의 기품이 느껴지는군. 왕께서 부르고 계시니 따라 나서시오. 왕께서 저를 부르신다고요? 서기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히 중전은 자신을 제거하려 했는데 왕은 다른 생각인 모양이었어요. 그렇소?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다고 하시더이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서기를 바라보았어요. 강씨 부인이 다가와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기야, 가지 마라. 위험할 거야. 어머니, 괜찮아요. 한번 가봐야죠. 그래야 이 일이 정리될 것 같아요. 서기가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며칠 만에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그렇게 서기는 처음으로 궁궐에 발을 들였어요. 창덕궁의 웅장함은 정말 대단했지만 서기의 마음은 오히려 마을의 소박함이 그리웠습니다. 왕을 만난 순간 서기는 왜 자신이 부름을 받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왕의 눈빛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를 보니 김상궁이 떠오르는구나. 왕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소인은 김상궁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서기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것이다. 넌 갓난아기였으니까. 하지만 내 눈빛은 김상궁을 많이 닮았어. 왕이 서기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러더니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신하들에게 물어보니 내 이야기를 들은 자들이 많더라. 무예도 뛰어나고 학문도 깊고 무엇보다 인품이 훌륭하다고 하는구나.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야. 그날 밤 자객을 보낸 것은 중전의 독단이었다. 나는 이미 내 존재를 알고 있었거든. 서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미안했다. 김상궁에게도 너에게도. 하지만 이제는 바로잡고 싶다. 왕이 일어나 서기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 궁궐로 돌아와서 왕자로서 살아가거라. 하지만 서기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뭐라고? 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신하들도 술렁거렸어요. 왜 거절하느냐?
소인은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십니다. 하온 마을에서 저를 키워주신 분들 말이에요. 서기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또한 소인은 배웠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자가 다스려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건 소인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란 말이냐? 그 마음을 잊지 않으며 자란 이어야 할 것입니다. 서기의 말에 왕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중전이 나타났습니다. 전하, 이런 미천한 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중전이 차갑게 말했어요. 궁에서 자라지 않은 자가 어찌 왕실의 일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서기는 중전을 정중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마께서 옳은 말씀을 하십니다. 소인은 궁에서 자라지 않았기에 궁의 법도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지만 소인은 백성들 사이에서 자랐기에 백성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서기의 말에 신하들이 웅성거렸어요. 그중 한 신하가 서기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왕자께서는 왕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소인은 백성들을 섬기고 싶을 뿐입니다. 백성을 섬긴다고? 네.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이지만 소인은 백성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왕이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서기의 말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정말로 궁을 떠나려 하느냐? 그렇습니다. 소인의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서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왕은 한참을 서기를 바라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장 왕다운 놈이 왕이 되기를 거부하는구나. 전하, 중전이 놀라며 말했지만 왕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됐다. 서기의 뜻을 존중하자. 왕이 서기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비록 내 곁에 있지는 않겠지만 너는 분명 훌륭한 일을 해낼 것이다. 감사합니다. 서기가 깊숙이 절을 올렸어요. 그렇게 서기는 궁궐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서기의 마음은 이미 하온 마을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궁궐에서 돌아온 서기를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마음으로 맞아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기가 돌아올까 걱정했던 어른들은 서기를 보자 눈물부터 흘렸어요. 우리 서기 무사히 돌아왔구나. 강씨 부인이 서기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약속대로 돌아왔어요. 궁에서는 뭐라고 하더냐? 김씨 영감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서기는 궁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왕이 되라고 했다고? 박씨 영감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다고? 왜? 제 자리는 여기니까요. 서기의 대답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어요. 서기야, 괜찮겠느냐? 왕의 제안을 거절했으니 혹시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왕께서는 이해해 주셨어요. 하지만 서기의 말과 달리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한 것이었어요. 서기를 궁으로 데려오든지 아니면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하든지 하라. 중전의 명을 받은 자들이 하온 마을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야 하는 건데. 서기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불안해하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서기야, 차라리 궁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박씨 영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복잡해질 거예요. 서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러워하는 가운데 서기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들,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이냐?
제가 직접 중전을 만나보겠어요. 뭐라고? 그건 너무 위험해. 강 씨 부인이 놀라며 말했지만 서기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 해요. 마을 분들이 계속 불안해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서기는 다시 궁궐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중전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감히 누가 중전마마를 뵙겠다는 것이냐? 궁녀가 거만하게 말했지만 서기는 당당했어요. 김상궁의 아들 서기라고 전해주세요. 잠시 후 서기는 중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중전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내가 그 자식이로구나. 그렇습니다. 왕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원하느냐? 서기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마마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부탁이라? 제발 하온 마을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중전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내가 사라지면 되는 간단한 일을 왜 복잡하게 만드느냐? 저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왜? 저를 키워준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기의 말에 중전이 잠깐 당황했어요. 그깟 미천한 것들이 뭐가 중요하다는 게냐? 마마께서는 자식을 키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중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례한 거사.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건 목숨보다 소중한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서기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마마께서도 왕자님을 키우시며 그런 마음을 느끼셨을 거예요. 저를 키워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전이 한참을 서기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웃었어요. 참 이상한 놈이구나. 목숨을 걸고 남을 보호하려 하다니. 그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알겠다. 중전이 의외로 쉽게 말했어요. 더 이상 그 마을은 건드리지 않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무엇입니까? 다시는 궁궐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왕실과 관련된 일에 끼어들지도 말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서기가 고개를 숙였어요. 중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손짓으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기는 마을로 돌아왔어요. 이번에야말로 모든 일이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정말 다 해결됐느냐? 김씨 영감이 안도하며 물었어요. 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서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밤 서기는 마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하고 말이에요. 왕궁의 화려함보다는 이 소박한 마을이 권력과 재물보다는 진심 어린 사랑이 훨씬 소중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이제 28살의 어엿한 사내가 되어 있었어요. 하온 마을에서는 모든 일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 서기가 해결했고 누가 도움이 필요하면 서기가 나서서 도왔어요. 어느 늦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서기는 마을 어귀에서 낯선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노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디서 오셨습니까? 서기가 다가가 물었어요. 노인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간절했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들으니 이곳에서는 아이를 잃은 분들이 함께 살고 계시다던데. 서기의 가슴이 뛰었어요. 마치 17년 전 광노인이 자신을 데려왔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된 아이입니까? 부모를 잃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온 가족이 죽고 이 아이만 살아남았어요.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도 이 아이를 키우고 싶지만 워낙 나이가 많아서. 서기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갓난아기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서기는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서기가 마을로 뛰어가 어른들을 불러왔어요. 강씨 부인이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이 작은 것 좀 봐라. 강씨 부인이 아기를 보자마자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 뒤를 이어 김씨 영감과 박씨 영감, 그리고 마을의 다른 어른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가 우리에게 왔구나. 김씨 영감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그럼 이 아이도 우리가 키우면 되겠네. 박씨 영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씨 부인이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신기하게도 아이는 울지 않고 조용히 강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강씨 부인이 물었어요. 서기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라는 뜻으로 세임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세임이 좋은 이름이네. 어른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세임이는 하온 마을의 새로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서기는 세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세임아, 너도 나처럼 이곳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랄 거야. 아이는 서기의 목소리를 들으며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서기야, 강씨 부인이 다가와 말했어요. 내가 여기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없었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맞아들릴 수 있었을까? 어머니, 그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서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이렇게 사랑받으며 자랐으니까 이제는 제가 다른 아이에게 그 사랑을 전해줘야죠. 며칠 후 서기는 세임이를 안고 마을 뒷산에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하온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세임아, 저기 보이는 게 우리 마을이야. 서기가 아기에게 말했어요. 너는 참 행운아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게 될 테니까. 아이는 서기의 말을 알아듣는 듯 방긋 웃었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너에게 무예를 가르쳐 줄 거야. 박씨 할아버지는 글을 가르쳐 주실 거고, 강씨 할머니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으로 키워주실 거란다. 서기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는 너에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가르쳐 줄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말이야.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서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세임아, 너도 이른 마음들이 모여서 널 키우는 거란다. 그런 사랑은 피보다 진한 거야. 서기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이제는 자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해질녘 서기는 세임이를 안고 마을로 내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서기와 세임이를 맞아주었습니다. 우리 세임이 잘 다녀왔느냐? 강씨 부인이 아이를 받아 안으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 세임이가 마을을 구경했어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앉아 세임이를 둘러쌌어요. 마치 17년 전 서기를 맞아들였을 때처럼 말이죠. 참 신기한 일이야. 김씨 영감이 말했어요. 우리가 서기를 키우더니 이제 서기가 다른 아이를 맞아들이는구나.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지. 박씨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어 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야. 서기는 어른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자신이 정말로 소중한 것을 배워왔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서기는 세임이의 잠자리를 지켜주며 속삭였어요. 세임아, 너는 앞으로 정말 행복할 거야. 왜냐하면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거든. 창밖으로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하온 마을의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서기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잃은 자의 마음은 때로 세상의 가장 큰 품이 된다고 말이에요. 사람을 다시 키우고 세상을 다시 품게 하지요. 사랑이란 다시 품을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는 알고 있었어요.
세임이도 언젠가는 자신처럼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사람으로 자라날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댓글 남겨주시면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가시는 길 평안과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